안녕하세요. 구글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사람 없이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러한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화될 일만 남아 있는데요. 구글이 10년 넘게 무인 자동차에 매달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교통 시스템을 몇십 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몇 년 안에 확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자동차는 10배 구글 경영 철학의 하나의 모델이기도 하죠. 구글차 개발에 큰 도움을 준 세바스티안 수르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20세기의 자동차만큼 사회를 크게 바꾼 동력은 없다고 말입니다. 자율주행차, 즉 무인 자동차가 21세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유명 공상과학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불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무인 자동차를 상용화하면 모든 사람이 굳이 자기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불의는 말합니다. 자동차는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와서 데려다 줄 뿐입니다. 라고요. 그는 거대한 로봇 셔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교통체증과 오염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최종 목표와 별도로 현재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불분명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는 기술 산업을 버리고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 데이터 분석이나 제휴 산업으로 돈을 벌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리더들은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인 자동차 개발은 미래를 향한 구글의 가장 큰 도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실제로 이윤을 창출할지 결국 다른 자동차 업체에 추월당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세르게이 브린은 장기적으로 무인 자동차가 우리 사회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더 안전해지고 술을 마시거나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로봇이 조종하는 차량 덕에 인명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그 첫 단계입니다. 브린은 사람들이 운전대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탁기가 나오면서 집안의 일거리가 혁신적으로 줄어들어 여성에게 여가가 더 많이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현재 차고와 주차장에 점령한 도시 공간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더 적은 차량이 오가는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가와 교통전문가, 환경론자, 사회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는 어디까지 개발되었을까요? 무인 자동차로 인해 위협받는 직업군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는 수십 대의 구글 무인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 주행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지지만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거리에서는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무인 자동차 테스트 주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컨버터블 SUV 차량의 지붕 위에는 사방으로 레이저를 쏘는 커다란 축구공 모양의 라이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축구공 모양의 라이더 센서는
레이저의 반사광을 통해 다른 목표물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입니다. 차량 안을 들여다보면 운전자의 손은 무릎에 얌전히 놓여 있고 차의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조종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처음 주행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복잡한 도심 교통에서 자동차가 매끄럽게 굴러간다는 점입니다. 구글차는 알아서 가속하거나 멈추고 차선을 스스로 바꾸며 횡단보도 앞이나 행인, 자전거를 타는 사람 앞에서 멈춥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서는 수정한 교통로를 따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기존의 교통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자동차가 속도를 아주 빠르게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감으면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과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주행하는 동안 핸들 앞에 앉은 구글 엔지니어는 한 번도 참견하지 않습니다. 시골길과 여러 마을을 지나는 전체 주행 구간 동안 자동차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차에 탄 사람은 노트북을 통해 자동차가 감지하는 세상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와 라이더, 카메라 센서는 3차원 이미지를 모든 방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차량은 분홍색으로, 행인은 노란색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팀장인 드미트리 돌로프는 이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 데이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속도를 책임지고 다른 하나는 방향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자동차 선도 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운전 방식을 단계적으로 자동화하는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구글 자동차 팀은 여러 시험 자동차를 이끌고 하루에 6시간 동안 주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시험 주행에 나섰습니다. 더 많이 주행할수록 성능은 나아지고 소프트웨어는 더 영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무인 자동차 로봇은 경험이 쌓일수록 보다 나은 성능을 보였고 특히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기계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서로 연결해 학습하고 자기 주변을 분석해서 해석하게 만드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구글이 무인자동차 프로젝트에 과감히 나선 주된 배경입니다. 현재 무인자동차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은 로보탁 박사 크리스 엄슨으로 전임자와 완전히 다른 타입입니다. 그는 위대한 비전 추구가 아니라 시장에 맞게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로봇이 조종하는 자동차에 대한 회의론이 커서 가까운 미래에는 기술 자체보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포기하고 기꺼이 기술에 의존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년의 시험 주행을 통해 놀랍게도 사람들은 로봇이 조종하는 자동차가 일반적인 조종 장치를 하나도 갖추지 않은 특이한 외형일 때 더 안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원래 무인 자동차 아이디어의 목표는 미래의 사람들이 조종석 뒤에서 책을 읽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화장을 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택시를 타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지 그 차의 운전자가 로봇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죠. 운전기사들의 직업군이 위협받긴 하겠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놀랍게도 구글과 미국 교육청에 따르면 완전 자동화한 로봇 자동차가
스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2017년을 목표로 하였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2020년까지도 그 프로젝트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비자의 관심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BCG의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운전자의 45%가 완전 자동화된 자동차로 옮겨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그중 많은 사람이 더 비싸더라도 자동 조종 장치나 교통체증 탐지기 등을 탑재한 차량을 선택하려 하고 있죠. 2035년이면 전체 차량의 6분의 1이 이런 기능을 갖출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자율주행차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총액이 420억 달러, 하나로 약 42조에 육박할 것입니다. 구글이 10년 넘게 무인 자동차에 매달린 이유와 무인 자동차가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또 무인 자동차의 개발로 인해 어떤 직업군이 위협을 받고 있는지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구글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네 번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글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다섯 번째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